반갑습니다. 오늘 좀 동영상이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내용은 강제연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연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게 그 개새라고 하죠. 개 머리에 새 몸통을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강제 연결법은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 하면 광고 카피라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뭐 TV PD들, 특히 이제 그 예능 PD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새로운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강제연결법에는 처음에 수행 목표를 정하고 징검다리를 정합니다. 역전발생법에서는 수행 목표만 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설정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뭐 수행 목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수행 목표를 저는 이번에 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같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마우스입니다. 마우스고, 이 수행 목표를 정할 때도 그 어떤 발명품이라든가 유형의 어떤 그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겠다, 혹은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새롭게 좀 바꿔보고 싶겠다라고 하면 수행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검다리는 소재 제한이 없어요. 뭐 사람도 되고요. 아니면 뭐 희망, 소망, 사랑, 뭐 종교적인 것도 되고요. 뭐 자연물, 뭐 하늘, 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할까? 여러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신천지 교인들, 신천지교에 대한 그것을 한번 징검다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수행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행 목표는 신천지를 이용한 마우스 만들기가 됩니다. 마우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역전발생법을 할 적에는 수행 목표의 5가지 특징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징검다리의 특징을 5개 이상 적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5개 이상을 적으셔야 됩니다. 5개 이상을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역전발생법을 했던 학생들도 좀 결과물을 좀 보니까 그냥 될 법한 거를 그냥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나올 것 같은 것들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역전발생법의 수행목표 특징이든 징검다리의 특징이든 그 해당되는 아이템의 원천적인 성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천지가 가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천지의 그 특성은 뭔가를 생각을 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교인들은 몰려다니죠. 그리고 대구에서도 많이 몰려다니는 덕분에 그래서 뭐 신천지가 그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된 범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몰려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한다. 세 번째는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는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그렇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제가 학교 다닐 때죠. 학교 다닐 때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 얼굴이 선량하게 생겼다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주도면밀해요. 어쨌든 그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다. 근데 신천지는 좀 더 진화를 해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함이 좀 더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만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의 부활을 믿는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죠. 다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징검다리의 특징을 마우스하고 하나씩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몰려다니죠. 뭐가 몰려다녀요? 마우스가 몰려다닌다라고 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어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마우스에 기능이 몰려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우스에 여러 기능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그런 마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한다. 이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우스가 조언을 무시한다?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는 내가 쓰다가 친구한테 빌려주면 친구도 쓰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만일 마음에 드는 마우스가 있으면 그 마우스를 살짝 훔쳐와서 사용을 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조언을 무시한다. 이 부분을 주인의 말만 듣는,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면밀하다. 주도면밀하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계획한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시스템인데요? 예약 시스템이 있는 마우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예약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우스를 예약해서 쓴다는 게 아마 상상이 안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자가 사용하는 마우스, 혹은 부모님이 그 자녀분들한테 그 컴퓨터 사용 시간을 뭐 정해줘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아마 쓸모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만희의 부활을 믿는다. 이만희의 부활을 믿는 대신 배터리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충전 마우스.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는데 어떻게 재충전이 된다? 자기가 스스로 재충전이 되는 그런 마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섭한다. 마우스가 사람을 포섭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을 포섭할 수 있느냐? 주변 기기들을 포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기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마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신천지 개념을 탑재한 마우스.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직 제대로 못 졌어요. 그래서 그냥 제품 개념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개념을 탑재한 마우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명을 좀 더 재밌게 해서 뭐 다기능 마우스, 다목적 마우스, 혹은 똑똑한 마우스 뭐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정해도 됩니다. 제품 가격은 한 28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개념은 사용 잠금 장치와 배터리 자동 충전 장치가 있는 스마트 마우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는 이제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앞에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터라고 하는 것은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넘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프리젠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 PPT가 넘어가는 그런 프리젠터 기능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에 그 검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 있죠. 그 누르는 부분에 지문인식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 지문이 인식이 돼야만 사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주인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능, 그 밑면에 보면 배터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 충전 기능, 무선 충전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패드에서 무선 충전기가 있고, 그래서 마우스패드에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마우스패드에만 전기가 들어가고, 그 마우스에는 전기 장치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그런 마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패드에는 저것도 충전이 가능하겠죠. 그 핸드폰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집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우스에
배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노트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돼서 예,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의 길다란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투스 장치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장치가 TV와 연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TV에 연동을 해서 TV에 보니까 이제 마우스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TV에 마우스 화살표가 있어서 TV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한 명령, 뭐 이 장소가 어딘지 혹은 특정 연예인의 옷을 클릭을 하면 그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의 뭐 상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질 수 있는 이제 뭐 그러한 기능들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우스 하단에 보면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간을 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우스가 잠기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의 마우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제품에 대한 뭐 이런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뭐 회사 홍보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회사 홍보 전략인데 이 회사가 제주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주 밀감을 징검다리로 해서 한번 회사 홍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행 목표는 제주 밀감을 이용한 새로운 회사 홍보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징검다리의 특징 5개를 생각을 해보면 제주 밀감의 특징이죠. 제주 밀감은 노란색이고 제주 밀감은 껍질을 까야 됩니다. 제주 밀감은 새콤달콤하고 제주 밀감은 수분이 많고 제주 밀감은 공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징검다리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징검다리의 특징을 나열을 할 적에는 아이디어 쪽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해서 징검다리의 특징을 그 아이디어와 연결될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진짜 새롭고 싹박한 아주 쇼킹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의 특징을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징검다리의 그 본연의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징검다리의 특징이 수행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회사 홍보 전략이 노란색이다. 예, 회사 홍보 전략이 노란색이다. 그럼 노란색 홍보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노란색으로 도배하면 될까요? 루비통 베네똥처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노란색을 활용한 그 회사 홍보 전략. 그래서 저는 병아리 마스코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야 한다. 껍질을 깐다. 껍질을 깐다. 껍질을 까는 홍보 전략은 뭐가 될까요? 껍질을 깐다. 껍질을 까면 깔수록 자꾸 비밀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새콤달콤하다. 회사 전략이 새콤달콤하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 범주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젊은 그러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돌 광고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벤트를 할 적에 뭐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촉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 친화적인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밀감은 공처럼 생겼죠. 예,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공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과장된 홍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병아리 마스코트, 신비주의 마케팅,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고 생수를 사은품으로 주고 홍보를 과장되게 하고 그래서 회사 홍보 전략에 이건 뭐 특별하게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죠. 병아리가 땅콩 껍질을 벗기자 아이돌 가수가 등장하며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 부분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새로운 면도기 만들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면도기를 만드는데 징검다리는 스피커예요. 그럼 징검다리 특징 5개를 보면 스피커는 소리가 난다, 디자인이 다양하다, 망이 있다,
작을수록 좋다, 가격대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징검다리와 면도기를 강제로 연결시킨다. 소리가 나는 면도기, 뭐 면도기에서 소리가 나도 상관없겠죠. 면도기에서 소리가 난다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면도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이용한 면도기라고 했어요. 음파 가지고 면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좀 이게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뭐 이거는 얼토당토 아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개념 자체를 새로운 개념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디자인이 다양하다. 얼굴형에 맞춰서 부착이 된다. 그래서 얼굴형에 맞춰서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망이 있다. 면도하는 동안에 피부에 전기가 공급이 된다. 작을수록 좋다. 캡슐 형태로 휴대성이 좋다. 가격대가 다양하다. 피부 타입, 첨가제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다. 자, 그래서 이 징검다리 특징을 이렇게 정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와 상관없이 징검다리의 특징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징검다리만 먼저 정하고 징검다리의 특징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 목표는 나중에 다른 사람 보고 정한다든가 아니면 수행 목표를 정할 때 뭐 임의의 어떤 카드를 가지고 수행 목표를 임의로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방법이 숙달이 되게 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떠한 아이템을 발명을 할 적에 그 수행 목표는 고정시키고 징검다리를 내가 좋아하는 징검다리의 단어 카드 한 20-30개 정도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징검다리로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뭐 PD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오게 되면 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징검다리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과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캡슐 형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물과 물에 젖으면 이렇게 마스크팩 형태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파가 나와서 이렇게 면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람한테는 항상 정전기가 흐르죠. 정전기가 흐르고 사람한테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한 미세 전류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증폭기가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식으로 봤어요. 새로운 칠판 개발하기를 징검다리는 자동차 키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와 칠판을 같이 연동을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징검다리의 특징은 무선 조정을 한다, 버튼이 있다, 열쇠가 내장돼 있다, 금속과 비금속 재질이다, 휴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고요. 아이디어와 연결을 하게 되면 행동 모션을 인식하는 칠판, 그리고 강사의 레이저 포인터, 여기는 이제 제가 레이저 포인터 했던 것과 같은 아이디어네요. 레이저 포인터가 그 칠판과 연동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잠글 수 있다. 그리고 칠판이 금속, 비금속 재질이니까 금속 재질과 비금속 재질이 같이 공존한다. 그리고 프레임을 분리하여 휴대 가능하도록 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모션 칠판 제품명을 아주 잘 줬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은 37만 원. 프레임을 분리하여 휴대가 가능한 행동 모션 인식이 가능한 칠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손으로 모션을 넘기고 불 켜고 포인터를 이용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검다리를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징검다리 이렇게 동물, 식물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재 제한이 없으니까 동물, 식물 이런 것도 되고요. 무형의 어떤 사실 독서, 등산,
뭐 발냄새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징검다리를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양식에 따라서 수행 목표 징검다리를 정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징검다리를 먼저 정해주세요. 징검다리를 먼저 정해서 징검다리 특징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수행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행 목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용품 중에 찾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벤트나 홍보 전략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좀 이상하게 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일상용품을 지정할 적에도 지금 그림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시계가 나와 있죠. 시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시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무슨 시계예요?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 손목시계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신발이 나와 있죠. 이것도 신발이라고 하시면 범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운동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기왕이면 나이키 운동화, 뭐 아디다스 운동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그 하이힐이 나와 있죠. 이것도 뭐 구두 이렇게 하지 말고 빨간색 하이힐 뭐 혹은 빨간색 그 여성용 하이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뭐 간혹 그 수행 목표에 이제 뭐 속옷을 할 수도 있어요. 속옷을 하게 되면 그냥 속옷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들고요. 속옷을 뭐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 혹은 상의냐 하의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연결법에 대한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징검다리 먼저 해서 징검다리 특징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 목표 적으신 다음에 수행 목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지정하신 다음에 최종 아이디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그 시간을 잘못 봐서 좀 늦게 올라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는 휴강이 되니까 다음 주까지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여러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